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4일 11시 오전 11시 5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에서 11일 사이에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국정수행 잘한다가 전주보다 0.7%포인트가 떨어져서 36.7%입니다. 36.7%라면 취임한 이후에 모든 여론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부정평가는 0.8%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58.2%입니다. 그럼 이 격차가 한 21%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서울 20대에서 많이 떨어졌고, 이른바 진보층 40대에서도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40대는 골수 지지층이거든요. 문재인 지지층 중에서 가장 강고한 게 40대,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 그 다음 호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대 지지층인데 40대에서 떨어졌다는 게 상당히 의외입니다. 반면 광주, 전라도에서는 1.5%포인트가 올랐고, 여성층은 0.9%포인트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리얼미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혼선이 있어가지고 언제부터 백신을 맞게 될지 국민들이 오리무중이다.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뒤로 숨는다. 그리고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강행 처리한 것 등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1.6, 더불어민주당 30.8%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한국갤럽과 이 리얼미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20% 정도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1.6%로 크게 잡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 한국갤럽에서는 약 37, 8%까지 나오는데 30.8%로 좀 낮게 잡고 있는데, 과거의 선거 결과 등을 보면은 리얼미터보다는 한국갤럽이 더 신뢰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지율을 보면서 이번 코로나 확산이 과거처럼 또다시 문재인 지지율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냐, 이번에는 그렇게 먹히지 않고 오히려 떨어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하나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대로라면은 과거처럼 코로나 방역 잘한다 해가지고 문재인 지지율이 폭등할 것 같지가 않아요. 다만 주말을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나와가지고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마디를 해가지고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보통 이런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은 어느 나라든 지도자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올라갑니다. 위기 때는 항상 현재 지도자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과거에 몇 번 그랬는데 이번에도 먹힐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들이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터널의 끝이 보인다더니 터널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간 것 아니냐. 그동안에 김정은에게 뭐 백신 준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더니 정작 국민들을 위해서는 백신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에 대한 분노가 치솟을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문재인 지지율을 떨어뜨렸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확산,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 코로나 재확산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거죠. 이게 덮을 것이냐. 그 전에는 문재인
지지율이 바닥을 치려고 할 때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 책임을 엉뚱한테 전가시키면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8월인데 지난 8월에 이 정부의 실책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 책임을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8월 15일 광화문 집회자에게 떠넘겨 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성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도 윤석열 사태로 떨어지려고 하는 지지율을 이걸 덮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때하고 조금 다른 게 이 스케이프고트, 속죄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 이게 되어야 하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누구 때문이냐 하면은 그 누구 때문이 속죄양을 만들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윤석열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무능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 때문에 백신도 당분간 못 맞게 생겼다. 그런데 신문만 보면은 지금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미국에서도 어제 백신을 실은 미국 항공기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하는 생생한 장면이 나오니까 이번은 오히려 코로나 확산이 문재인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진정되고 있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꼭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초점이 딱 하나 맞춰져 있는 곳은 있죠. 평양이고 김정은이죠. 김정은 걱정을 국민 걱정보다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신이 아직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통일부 장관이란 자가 나와가지고 백신을 북한에 좀 제공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은 이제 저 화이자, 모더나 같은 이런 95%의 방역 효과가 있는 백신을 이미 충분히 확보해 놓고 그 여분을 북한에 좀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이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확보한 계약상 확보한 백신은 아직도 검증이 되지 않는 영국에서 지금 개발 중인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1,000만 명분을 확보했다는데 이 회사의 임상 시험 데이터도 지금 방역 효과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더나, 화이자는 95%입니다. 70%도 이게 중간 발표고 최종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실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는지 미국 FDA에서 아직도 신청조차 되지 않아가지고 언제 사용 가능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화이자와 모더나와의 구매 계약은 아직도 확실하게 도장이 찍히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정도로 김정은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한 2년 전입니까? 김정은이 2018년 한국에 온다, 서울에 온다 하는 걸 철석같이 믿고 그 청와대 앞에다가 그림까지 그리고 그리고 상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결국 12월 30일인가요? 그때 김정은이가 편지를 보내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남겨놓고 이런 무례를 자행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지금까지 싫은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아무 실효적인 요구를 북한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김정은 먼저죠. 김정은 먼저인데 국민 먼저라는 이 개념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을 위한 백신 확보에 성의를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하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백신 확보 경쟁에서는 선진국 중에서는 탈락했다.
요게 여론조사에 앞으로 심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로 장난을 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3-4번이라는 말 쓰죠. 3번이야 속겠느냐? 글쎄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